제가 집에 있어도 꼼지락꼼지락 이렇게 일을 하는 편이라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해 드릴 게 많아요. 제가 이제 건강을 향해서 달려간 지가 본격적으로 한 건 2016년이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건강해졌으니까 그래도 또 저와 같이 뭐 이제 양약도 한약도 이렇게 안 들어서 뭐 식사도 못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혹시라도 이제 도움이 될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요. 이것부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해독에는요 누룽지가 상당히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집에 있으실 때 누룽지를 꼭 이렇게 해서 드세요. 저는 집에 있을 때 거의 밥이 거의 다 이렇게 돼가면 좀 어느 정도 남으면 이렇게 누룽지를 해요. 근데 누룽지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저기 이 누룽지 하는 것도 한번 알려드려야 하는데 이거 두껍게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물을 이렇게 넣으시고 불을 한 좀 넉넉히 넣고서는 센 불에서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약한 불로 하시는 거예요. 물이 완전히 졸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약한 불로 하시는 건데요. 요렇게 해서 그냥 간식으로 드시면 이 또한 해독으로 상당히 좋아요. 이거는 이제 뭐 잡곡에다가 찹쌀은 약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밥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귀리 여러분들 귀리가 좀 살이 빠진다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꾸준히 드세요. 귀리를 완전히 살을 빼시려면 제가 알기로는 쌀로 귀리오 이런 식으로 해서 드셔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좀 껄끄러우니까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약간 찹쌀 약간 넣으시고요. 잡곡 약간 섞으시고 현미도 좀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밥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 때마다 이렇게 맛있어요. 근데 이빨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누룽지를 꼭 해서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주 어저께 여러분 보여드렸잖아요. 어제보다 상당히 많이 절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뒤집어 놨었어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 이렇게 뒤집어 두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맛을 보니까 이렇게 제가 아까 맛봤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쌉싸름하지 않네요. 이 소금으로 절이는 이유는 짠기를 빼는 거예요. 아니, 짠기라네요, 여러분. 짠기를 빼는 것도 짠기가 아니라요. 쓴맛을 빼내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우리가 맛있어야 먹지 맛없으면 못 먹는 것이요. 그잖아.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 조금 덜 절여졌거든요. 근데 나는 짠 게 싫어. 나는 그냥 뭐 이 정도 절인 데서 먹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에서 하루 이틀, 그죠? 어저께부터 절였으니까 이틀 정도 절인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근데 곰팡이가 쓰는지 잘 보셔야 되고 선풍기를 틀어서 말리셔야 돼요. 근데 저는 건조기를 여러분 장아찌를 담으실 때 제가 조금 뭐냐면 선호를 안 하는 게 뭐냐면 열이 가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 얘가 아삭아삭한 맛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선풍기 자연바람에 한 이틀 정도를 말리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거의 절여졌어요. 이거는 뭐 김치를 만약 김치다 싶으면 김치를 담을 그 정도의 그거예요. 그리고 짠기는 약간 김치 좀 약간 좀 짜게 절여졌네 그 맛입니다. 그래서 짠기 싫으시면 요 정도를 해서 이틀 정도 절이세요. 그리고 나는 조금 두고 먹을 거니까 괜찮아. 그리고 내가 설탕을 더 넣든지 아니면 올리고당을 더 넣든지 아니면 뭐 저기 액기스를 더 넣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한 3일 4일 정도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음식이 좀 어렵긴 하죠. 이 용량 자체를 정하기가
꼭 소주 버놓으시고요. 어제보다는 상당히 많이 절여졌죠, 여러분? 얇은 거 벌써 다 절여졌고요. 요런 것들은 조금 덜 절여졌는데 요런 것들은 요 밑으로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봐갖고 조금 이렇게 얄포름한 거는 다 절여졌거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조금 두꺼운 애들을 밑으로 좀 내리시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얄포름한 거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원래 제가 여러분 좀 호흡기가 안 좋아서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가래가 낄 때 있잖아요. 목련을 좀 드시고요. 목련차. 그리고 손을 요렇게 모아서 이렇게 뭐냐 폐 쪽에 이렇게 가래가 꼈을 때는 요렇게 여러분 요렇게 모으셔서 요렇게 두드리시면 이 가래가 떨어져 나가요. 이런 자연치유적으로 목련차를 먹고 뭐 이렇게 뭐를 먹어도 이렇게 뭐냐면 호흡기 질환이 이렇게 강성할 때는 내가 또 폐 쪽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좀 아프다 싶을 정도로 두드리세요. 그러면 이게 가래가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제가 원래 그 축농증도 있고 다 있거든요. 축농증, 역류성 식도염 막 이런 것도 다 있었는데 역류성 식도염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축농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래가 낀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자연치유를 했더라도 완벽하다? 하루에도 얼마만 하루에도 그 염증이 계속 생기는데 여러분 다 이게 치유가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양약을 드실 수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자연 치유적인 걸 하면서 양약을 드실 수 있으면 드시면은 그것도 효과가 더 100배가 되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꺼운 것들은 이 밑으로 좀 절여지게 이렇게 하세요. 요거는 약간 저염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씻어 갖고 나중에 말린다고 그랬죠? 자, 닐린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뒤집어 놨어요, 아까도. 근데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여기 뚜껑 닫아서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시면 뭐 해드릴 거냐면 옥수수가요, 저희 동네에 그 마트가 있는 마트를 여러분 돌아다니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보셔야 하냐면 지구 온난화가 이제 심하기 때문에 이제 먹거리들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먹거리는 많아지는데 어떤 먹거리는 또 줄어들고 잠깐 뉴스를 보니까 벼도 왜 그 쌀도 오를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밀도 좀 줄어든다고 모든 농작물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풍요롭게 사계절이 많아서 풍요롭게 먹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뭐냐면 지구온난화 환경이 파괴돼서 먹거리들이 계속 우리가 풍요롭게 먹던 것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장으로 해서 먹는 것 또한 상당히 좋은 거고요. 이거는 지금 옥수수가 여러분 둘, 넷, 6개잖아요. 마트에서 이거를 까서 이제 잘 안 나가시니까 너무 요즘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이거를 1,500원인가 1,700원에 파시는 거예요. 더 사올 거 그랬어요.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것만 사왔는데 마트에 돌아다니시면 그 계절에 되게 싼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저장해서 놓는 것도 주부로서 되게 현명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제가 뭐 뉴스를 보고 이렇게 정보들을 보면 앞으로는 먹거리들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대비를 해서 조금 지혜롭게 해놓는 게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옥수수는 여러분 다 이게 약이 되죠. 옥수수 알갱이도 마찬가지고 대도 마찬가지고 잎도 그렇고 확실히 잇몸 염증에는 옥수수 대라든지 옥수수 잎도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를 지금 이번에는 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내년이나 후년에는 이 옥수수 대를 갖고 차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너무 힘들어 갖고 그거까지는 못하겠고요. 그래서 옥수수 좀 쌀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이거는 송가인 그분이 그 편스토랑에 나오셨는데 옥수수하고 감자하고 고구마 그 밥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거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근데 마트에 갔더니 이게 1,700원인 거야. 그래서 나도 이거 해봐야지 그랬어.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옥수수는 여러분 뭐냐면 이게 약간 이게 사이사이에 병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식초를 했어요. 감식초하고 그다음에 좀 넉넉히 넣었어요. 그다음에 베이킹 파우더를 20분 동안 담가놨어요. 그러니까 10분 이상 담가 놓으면 잔류 용약이라든지 나쁜 성분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그냥 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셔갖고 이렇게 그냥 떼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옥수수 대도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잇몸 염증에 상당히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쓰세요. 차로 만들어 드셔도 되고 말라서 차로 끓여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액기스를 담으셔도 되고요. 수제 식초를 담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냥 요렇게 옥수수 요렇게 해갖고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밥 먹을 때 조금씩 넣어서 해서 드시면 되거든요. 옥수수도 보리차도 그런 것들도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많이 드셨잖아요. 다 그것도 혈관에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래도 어떻게 알고 그 어르신들은 그런 걸 드셨나 몰라. 그죠? 저 아는 언니는 어저께 그러던데. 아이고, 옥수수를 많이 사갖고 옥수수를 차를 해서 먹는다더라고. 그래. 아이고, 잘했어요. 그 언니가 피부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와, 피부가 여러분 재생이 됐더라고. 막 진짜 피부가, 아유, 그걸 어떻게 하나. 참 마음이 아팠는데 어제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노력이 뭐 약을 먹어도 그 언니도 위하고 장이 되게 안 좋으셔갖고 약을 못 먹는 거야. 양약을. 응? 그 위하고 장이 안 좋은 사람 아무나 못 먹어. 소화 흡수도 안 되고. 근데 언니가 노력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 내가 그래서 예전에 저기 뭐더라, 탱자를 술로 만들어 갖고 정종에 해갖고 그거 바르라고 줬는데 언니가 그것도 안 바르고 언니가 뭐를 많이 먹었냐 그랬더니 깻잎을 그렇게 먹었대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 한번,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깻잎이 미백, 그 다음에 깻잎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미백도 있지만 피부에 되게 좋더라고요. 그 효과 있나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은 한번 깻잎 좀 주기적으로 드셔보세요. 근데 매일 먹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식으로서 매일 먹은 거지. 이거를 뭐 차로 덮어서 많이 먹은 게 아니고, 만약 차로 덮으면 한 꼬집이나 두 꼬집이나 차로 해서 먹어야지. 그죠? 음식으로 깻잎을 쪄갖고 그렇게 해서 많이 섭취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뭐 생깻잎도 먹고 뭐 그렇게 했죠. 그렇게 음식으로 섭취하는 거는 하루에 어느 정도만 섭취를 하셔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은 깻잎, 그러면서 녹색인 그런 식물들을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 약을 쓸 수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를 먹어야 돼? 채소. 과일은 약간만 먹어. 당이 올라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과일은 조금은 드시고요. 채소 같은 거, 그리고 제철에 나오는 어떤 그런 작물들을 좀 계속 드시면 우리 몸은 면역체가 생겨서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까서, 저는 지금 이 대는 뭐냐면 좀 귀찮아서 이거를 차로 못 만들고요. 저기 할 거예요. 이거 우리 식물 영양제를 쓰는 데다가 넣어서 영양제를 만드는 데다 넣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옥수수를 하셔서 냉동에다 넣으세요. 근데 요런 거 냉동에 넣으실 때 이렇게 뭐 낙엔장 톡이든 뭐든 하든 비닐에 한 3-4겹, 4-5겹을 해서 여러분 하셔야 돼. 나중에 냉장고 냄새나.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지금 이제 옥수수가 이제 쌀 때가 있어요. 지금 좀 지났죠. 조금 전에 이게 쌌었어요. 그렇게 옥수수 같은 거 쌀 때 여러분 이걸 냉동해서 해 놓으시고 아니면 볶아서라도 보리차에 저기 옥수수 차로도 드시고 그렇게 하면 몸이 건강해지니까 꼭 그렇게 해보세요. 이것도 또 알려드리고 뭐 알려드릴 거 너무 많은데 제가 조금 뭐 비싼 재료는 여러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왜냐면은 그런 이유는 왜냐면은 예전에 저희는 그 친정 엄마가 음식을 너무너무 잘해서 별걸 다 먹었어요. 근데 엄마한테는 되게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혈관병이 오더라고. 그런데 왜냐면은 짜고 맵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음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짜고 맵고 그 다음에 고기 위주로 음식을 어렸을 때니까 고기 위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음식을 진짜 육해공 다 안 먹은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자연치유를 하면서 많이 줄은 게 뭐냐면 생선을 좀 먹는 게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고기 먹는 게 많이 줄었고 이렇게 채식 위주로 가는데 제가 왜 장아찌 형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아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샐러드를 그 엑기스가 제가 너무 많잖아요. 나중에 샐러드 하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 저 잘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걸 왜 안 보여드리냐면 아프신 분들은 생채소도 솔직히 저는 제 경험담입니다. 위하고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미독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으로 먹는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여러 가지를 야채를 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저는 항상 뭐 찌개나 국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뭐냐면 채수 뭐냐면 채수를 내서 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채수 끓여서 뭐 영양세가 어느 정도 파괴돼 저는 100% 섭취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거를 섭취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100%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섭취를 바라기 때문에 채수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섭취를 많이 하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 위기능도 많이 안 좋아지고 뭐 장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옛날만큼 채소도 여러 종류로 해서 뭐 그거를 많이 섭취를 하면 내 위도 부담스럽고 내 장도 부담스럽고 내 장기들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샐러드를 소스를 되게 맛있게 할 줄도 아는데 그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맛있어요. 엑기스로 하면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그냥 일반 저기 하는 것보다 맛있지 하는 것보다. 그런데 당뇨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당뇨가 없어요. 당뇨가 없고 당화혈 색소도 제가 정상이었는데 근데 뭐냐면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는. 왜냐? 우리가 친정집이 원래 당뇨, 혈압, 고지혈증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온다는 보장이 있나요? 나이가 들면 췌장 기능도 안 좋아지고 다 안 좋아지는데요. 그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건강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내가 노력하는 거지. 뭐 이게 이거 했다고 해서 내가 다 좋아져 뭐 해져 그거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 자만심이 있었죠. 하지만 내가 하루 일상을 보니까 이게 염증이 생기는 걸 느끼니까 하루에도 계속 이거는 자만한 일이 아니고 내가 건강을 향해서 그냥 계속 달려가야 되는구나 그걸 느낀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요즘 호박 많이 나와요. 왜냐면 그 장마가 심했을 때는 그때는 호박이 주춤하지만 어저께 보니까 늙은 호박도 나오던데요. 늙은 호박도 좀 나오는데 작황률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 좀 작더라고. 근데 이런 애호박 있죠. 애호박이나 이렇게 둥근 호박 같은 걸 여러분 말리세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설명해 드릴 때는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냥 호박을 먹는 거하고 이렇게 말려서 먹는 거는 또 그 영양소가 달라져요. 그래서 아주 더 좋은 이로운 게 있고요. 제가 봐서는 이거를 호박찌개를 끓여보니까 얘가 단맛이 강하잖아요. 말리면 더 강해지기 때문에 고추장찌개나 이런 거 할 때는 아주 소량 넣어야 돼요.
왜냐면 돼지고기 그 호박꼬지 찌개를 해보니까 여러분 뭐냐면 단맛을 안 넣어도 돼. 얘만으로도 달아요. 그런 거 얘기해드리고, 이거는요 여러분 둥근 호박을 깍둑 썰기 한 거예요. 이게 한 두세 배 줄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름하시면 되죠. 이거를 깍둑 썰기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로 말린 거냐면, 야채는 여러분 잘 보세요. 70도씨에서 건조기에서 말릴 때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색깔이 좀 누리끼리게. 그런데 이거를 65도씨에서 17시간을 말리면 그래도 보기가 좋아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이거를 이 정도로 말린 거는 여러분 저기로 들어가야 돼요. 김치 냉동고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보다 여러분 더 말리셔야 되는데, 호박은 10중 8구 아무리 잘 보관해도 제가 경험해 본 거는 이렇게 건조기에 말리시는 거는 벌레가 생겨요. 유리병에다도 잘 놓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놓으시는데 그 벌레가 안 생기는 방법은 이거를 덮으셔야 돼. 몇 번이고 덮어서 말리셔야 돼. 그렇게 하면 벌레 안 생겨요. 그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거고요. 자, 이거를 말른 걸 뭐 하려고 하냐고요. 이거를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자, 어떻게 실험을 해봤냐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이거는 몇 주 전에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가 호박이 많이 나올 철에 얘를 깍둑 썰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서 건조기에 17시간 65도씨에서 17시간을 말렸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된장에 그냥 버무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맛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찍어서 먹었거든? 맛있어. 이게 왜냐면 왜 여러분들한테 이걸 안 알려드리려고 했냐면, 좀 이따 알려드리려고 했냐면 왜 그 호박의 특유한 맛이 나잖아요. 호박꼬지를 하면 그 특유의 냄새 나죠. 묵으면. 그런데 건조기에 바로 이렇게 말려서 된장에다 버무려 놨더니 그런 그 특유의 그 군내 나는 냄새라든지 그 호박의 그 아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뭐냐면 아실 거예요. 호박의 그 뭐냐면은 약간 그 뭐랄까 그 묵은내 냄새가 나거든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호박찌개 나중에 여러분 한번 끓이는 거 알려드릴 거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얘가 얼마 정도 됐냐면 한 3주 됐을까? 2, 3주. 그랬는데 지금 먹을만 해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호박하고 한 팀이 됐죠? 그래서 이거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하는데요. 이거 봐봐요. 여러분 호박이 이렇게 이게 잘 코팅이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없으실 때 멸치가루, 뭐 표고버섯가루 뭐 이런 거 해서 거기다가 이제 넣고 바로바로 해서 이거 이렇게 그냥 드시면 돼요. 나중에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는 거. 이게 아니고 이제 얘가 필요해. 제가 여러분 릴레이로 가서 좀 죄송한데 어쩌거나 저는 편집 없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할 시간도 없고요. 편집을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네. 다들 각자 바빠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시면 호박을 이렇게 애호박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애호박도 괜찮고 둥근 호박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씨가 완전히 이렇게 여물기 전이에요, 여러분. 딱 알맞은 호박 크기 있잖아. 이렇게 둥근 호박처럼 이렇게 우리 손에 잡힐 만큼 그 정도는 씨가 먹을만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늙은 호박도 되게 효능이 많지만 이렇게 여러분 뭐냐면 말린 호박조차도 효과가 더 많으니까. 이거 지금 몇 개 한 거냐면 둥근 호박 제 손보다 약간 더 큰 거 2개 한 거예요. 그냥 있을 때마다 버무려 놔요, 여러분.
된장에다가 그러면 저렇게 되는겨. 어머 나 깜짝 놀랐어. 저 끓이는 거 알려드릴게. 끓여서 내가 맛있나 안 맛있나 알려드릴게. 이거는 군동내가 안 나고 뭐냐면 묵은 내가 안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묵은 내가 날까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조금 더 이따가 알려드릴까 그랬거든요. 어머 안 나는 거야. 여러분 왜 호박꼬지 같은 거 말려놓고 밖에다 놓으면 왜 묵은 내 나잖아. 근데 여러분 이거 봐봐요. 그 묵은 내를 안 나게 하려면 뭐 소주를 넣고 뭘 넣고 하는 게 아니야. 뭐를 한다? 여러분? 바로 건조기에 17시간 65도씨에서 17시간 말린 다음에 바로 여러분 된장에다가 묻혀놓는다. 자 여러분 이거는 한 주먹, 두 주먹, 한 세 주먹량 나와요. 이게 호박 둥근호가 지금 2개 말린 거예요. 그러면 된장을 얼만큼 하냐? 그냥 여러분 얘가 얘가 아니네. 덮일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자 보자. 저는 이제 집된장을 써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집된장을 쓰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국자로 치면 지금 여러분 한 국자 들어갔죠. 일단 한 2국자 해볼까. 국자로 치면 한 2국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정도는 국자로 한 두 국자. 종이컵으로 했을 때는 한 컵 반 정도 되겠네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버무려 놔요. 그 대신에 싱거우면 안 되지. 그러니까 된장을 조금 많이 넣어야지. 왜냐면 그냥 이대로 끓일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김치 냉장고에다 놨어요. 이거 실온에다 넣으면 안 되고요. 김치 냉장고에다 넣으셔야 돼요. 아니면 냉장고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냉장고는 안 넣어봤어요. 김치 냉장고에다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세요. 그러면 얘가 지금은 딱딱하지만 얘가 나중에는 노글노글해져요. 그래서 노글노글해져서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아유 나 웃겨 죽을 뻔했다니까. 자. 근데 여러분 너무 저기 안 하면 안 되지. 안 절여지면. 자, 이게 지금 이 정도는 이게 얘가 보이잖아요. 호박이. 또 조금 더 넣으세요. 이렇게. 한 3국자에서 2국자 반 정도 된장을 넣는다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그 정도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얘를 된장이 조금 더 들어가도 되는 게 뭐냐면 이대로 그냥 끓일 거니까 된장을. 아이고 내가 그래갖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알려줘야겠다 그랬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응? 그냥 아이디어가 생겨갖고 해봤는데 아유 묵은 내가 안 나는 거야. 어르신들은 그게 뭔 말인 줄 아실 거예요. 그 호박의 특유의 그 묵은 내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용기에다 놓고서는 호박이 쌀 때 사오셔갖고 계속 그 위에다 이렇게 놓으시면 돼. 이렇게 말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여러분 김치 냉장고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몇 분 지났냐? 26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끊어서 갈게요. 이제 고추장 저거 뭐더라? 오이장아찌 그거 알려드리려고.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좀 이따 봬요.